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네. 보면 우리 네.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네네네. 해외 부동산에 네.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책도 보고 네. 그랬지만 네. 약간 좀 막연하고 좀 두렵단 말이죠. 네, 많이 두려워하시죠. 좀 전반적인 구매 네. 절차 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료를 좀 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 자료 프로세스가 10개나 되니까 이거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구매 절차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좀 다른 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당연히 첫 번째로 지역 고르셔야 되고 그렇죠. 거래할 중개사 우리나라도 네네. 고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오픈하우스가 별게 아니고 임장 네. 답사예요. 그 집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 환경은 어떤지, 유해 시설은 없는지, 뭐 민도는 어떤지 막 다 체크하시잖아요. 네.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계약서 쓰고 네. 그 다음으로는 에스크로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다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집주인이나 중개사라든지 그런 그 계약 당사자한테 어떻게 보면 송금을 안 하고 제3자 민간 기관인 에스크로우 회사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요. 제3자. 네, 제3자. 그게 좀 우리나라 분들이 맞아요, 달라. 이해하시지 못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미국은 이렇게 법이고요. 네. 그리고 계약금 당연히 보내고 협의하기 네. 따라서 뭐 5%를 보내시던지 이렇게 보내시고 당연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신청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좀 다른 게 주택 사전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점검. 네, 그 집을 네. 계약서를 쓰고서 한 1, 2주 내로 전문 인스펙터를 보내서 집을 싹 다 조사해요. 그럼 여기도 이제 별도의 기관이겠네요? 네, 별도의 당연히 기관이고요. 네. 그 매수자가 그러니까 사시려는 분이 선임해가지고 그 인스펙터를 보내는데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절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입지하고 그냥 뭐 동호수나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안 보고도 사요, 우리? 그럼요. 안 아파트 보고도. 평면도만 보고 사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하자 보수는 네. 매수자 책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홈 인스펙터가 그렇게 집값에 비하면 비싸지 않거든요. 수수료가 그 네. 몇십만 원 들긴 하지만 가셔서 특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정말 전기 배선 끊긴 거 없는지 어디 누수되고 있는 거 없는지 하수 배수 급수 잘 되는지 뜨거운 물 찬물 잘 나오는지 그 예를 들면 화장실 물 잘 내려가는지. 그럼 이게 기간 꽤 걸리겠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루 안에 끝나요. 하루 안에 끝나요? 네, 그 장비가 또 있으시니까. 그래서 뭐 시멘트 안까지도 다 체크하는 장비, 그리고 냉난방 온도까지도 다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베란다 문 잘 닫히는지, 어디 바람 새는 거 없는지. 우리 5분이면 끝나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은 몇 시간 동안 하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한 수십 장의 보고서까지 그 매수자에게 전달해 주면 이건 매수자 비용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 밑에 터마이트 리포트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그 워낙에 재건축도 잘 안 하고 단독주택은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검사는 셀러가 그러니까 매도자가 그 비용으로 벌레 검사를 해서 잠재적 매수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어도 그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런 하자가 일어나서 내가 이거 수리하려니까 5천만 원이 든다. 5천만 원 빼줘. 아니면 너가 고쳐줘. 그러면 잔금까지 집주인이 보통 45일에서 60일 사이거든요. 잔금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60일 이내에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기간 안에 다 수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 내가 수리할게요. 그러면 돈 깎아주세요. 그러면 크레딧을 받아요. 현금을 받고요. 그 다음은 대출 심사. 우리나라도 대출 심사 하죠. 그리고 감정평가, 뭐 KB시세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미국엔 없으니까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 아까 그 주택 사전 점검을 한 결과가 잘 반영이 돼서 고쳐졌는지까지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그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양 당사자가 등기 문서에 사인을 해요. 넘긴다, 소유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잔금 치르고 대출금도 그 에스크로우 계좌로 은행이 보내주고 저 에스크로우 직원이 혹은 변호사가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 절차가 한국이랑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다른 포인트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 주시죠.
미국은 지역 선정할 때 중요하신 게 이 리얼터들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도 매수 쪽에도 각각 리얼터를 중개사를 선임해야 되고 네. 왜냐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 반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깎고 싶어하고 올리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네. 미국은 반드시 리얼터 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 그러니까 소위 전문 용어로 양타가 없죠. 양타 여러분 아시죠? 양쪽에서 네, 수수료 양쪽에서 받는 겁니다. 수수료 받는 거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중개사들이 전문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네.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주택용 전문가가 달리 완전 있고, 영역이 다르구나. 네네. 그리고 매매 전문가, 임대 전문가, 단기 임대 전문가.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유튜브들 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양심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본인이 미국 전역의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전역의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영토가 큰데 어떻게 텍사스 뭐 이런 오스틴 뭐 그 중개사가 뭐 뉴욕을 알고 맨하탄을 알고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주별로 중개사 자격증도 다 따로 따야 돼요. 아, 다 따로 네, 그러니까 같은 다 별도의 주 스테이트니까. 법도 다르고 세법도 그렇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에 그 주에 그 카운티에 중개사 그리고 내가 주택 살 때 상업용 건물 살 때 그 집 임대할 때 뭐 집을 매수할 때 중개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픈하우스를 보러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또 이제 다른 차이점인데 미국이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뭐냐면 그 주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보통 매수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30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자는 캔슬할 수가 있어요. 거래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계약금 날리잖아요. 우리가 잘못 다 돌려줘요. 일부 그래요? 그 에스크로우 계좌 오픈 뭐 수수료만 조금 떼고 뭐 그게 크지 않고 뭐 2-30만 원 그 정도 떼고 다 전액 돌려줘야 돼요. 어떤 사유든지 불문하고 그러기 매수자 때문에 갑이네? 매수자가 갑이에요. 매수자를 다 보호하는 장치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는 왜 그러냐면 매도자가 이제 요구해요. 만약에 그냥 취소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돈도 준비되지 않고 신용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내가 집을 백날 보여줬는데 계약하고 그 캔슬해버리면 이 매도자도 옮겨갈 집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들이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이 예금이 있던 뭐 주식이 있던 충분히 파이낸스가 이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용과 소득을 검토했더니 우리가 뭐 60%는 대출을 해줄게요. 이런 추천서를 써줘요. 되게 잘 써줘요. 그런 레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추천서. 그렇죠. 거기는 그쪽 문화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레터 그렇죠? 문화가 있어요. 대학 갈 때도 계속 써야 되고 집을 살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야. 지금 완전히 그냥 미니 특강을 해주셨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절차여서 제가 원래 강의 때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몇 가지만 좀 주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퍼는 우리가 뭐 구두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레터로 조건을 달아서 오퍼를 넣어요. 그러니까 경매랑 비슷해요. 여러 명의 매도자가 여러 명의 오퍼를 받아요.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매도자가 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빨리 잔금을 치러줄게요. 아니면 저는 집에 하자 이런 거 주택 사전 점검 결과 안 따지고 살게요. 이러면 매도자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여러 명한테 받아가지고 뭐 가격을 설사 낮게 썼더라도 이 사람은 현금이 아예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 매도자가 매수자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에스크로우에 돈을 송금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민 처음에 가셨을 때 한국 분들이 모르고 그 집주인 이름으로 그 계좌 송금을 했다가 돈을 날리신 경우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문화는 그 매도자, 매수자, 뭐 임대인 그게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안 될 것까지가 있나? 직접 받아내는 아, 왜냐면은 그런 저 에스크로 회사의 업무의 범위 중에서 등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 조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또 근저당 뭐 질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 빚을 졌거나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을 안 줬거나 지상권이 몰랐는데 이 집에 뭐 알고 보니 뒷집 사람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어. 그런 거는 등기 안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미국은. 그러니까 그 집주인한테 직접 보냈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약간 다른 차이점이니까 네, 안전하게 거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송금이나 대출 융자는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요약해드리고 싶은 게 30일 이내에 주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매도자는 불가능하지만 매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제3자의 그런 민간 기업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와 일부 중개사의 역할까지도 하는 에스크로우 회사가 돈을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집주인이 소유권을 등기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때까지 그 돈을 못 빼요. 여기 에스크로에서. 네, 계좌에서 못 빼요. 그게 다 잘 세금까지 내야만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송금해 주거든요. 그런 장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택 사전 점검을 한다. 그래서 계약금을 보냈어도, 계약서를 썼어도 내가 깎을 수 있다. 그런 내고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비용도 집값 전체에 비하면 몇십만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주변의 실거래가, 호가, 이 집 자체만의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감정평가사가 제3자가 그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덤택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안전한 거래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도 책이지만 오늘도 이제 작가님한테 직접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분화가 딱 다 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절차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세금이 미납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언제부터 이제 오픈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에스크로우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로 다 할 수가 있고 다 그걸 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런 모습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똑같진 아니더라도. 저도 법무사분이나 변호사의 역할이 좀 개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중개사분 있잖아요. 그 중개사분이 주택 다루고 상가가 다르고 심지어 매매 전문, 임대 전문.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전문화가 좀 될 수 있겠구나. 미국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부동산 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한 10분 정도 거의 지금 가까이 대표님이 아니,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강의 같은 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저 강의해요. 하죠. 지금 거의 그 내용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그러면 막 지금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말이 엄청 빨라져요. 빠르신 분들은 약간 늦게 배송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복습 잘 하시고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이 아주 빨랐습니다. 좋습니다. 아닙니다. 괜찮고요. 저도 말이 빨라서 괜찮아요. 우리 구독자들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두렵잖아요. 그럼요. 많이 두렵시죠. 물론 이제 어떤 대표님 직원, 작가님 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서 쭉 보시니까 아, 우리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기 다시 볼까요, 이거를? 그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송금할 때 그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런 해외 부동산 투자용 법인의 그 지분을 직접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반드시 한국에도 그 주거래 은행이나 주채무은행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와 이걸 산다. 그래서 외국환 이제 거래법에 의해서 그 외국환 거래 지정은행 보통 그냥 집 앞에 지점에 가시면 돼요. 제일 편하신. 그래서
그 지점에 가셔서 주거래 은행에 보통 가시죠. 그 네. 외국환 거래 은행을 신청하는 서식이 있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서가 있어요. 그럼 보통 네. 뭐 다르겠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 단계를? 아, 그때는 당연히 이제 계약금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계약서를 써야지만 그 네.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좌도 개설되고 나서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저 사이에 요 사이네. 네네네. 그때 네네. 한국에서 송금을 하기 전에 신고 수리를 하셔야 된다. 그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내가 대출을 받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대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 은행이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자본금, 그러니까 집값이 100만 원이라면 네. 만약에 내가 40만 원은 내 돈이고 60만 원은 대출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4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잘 체크해요. 미국 은행은.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원래 돈이라는 거는 번 돈, 남의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었으면 어떻게 벌었는지, 어. 그리고 남의 돈이면 그 사람과의 뭔가 계약서라든지 어떤 이유로 남의 돈이 나에게 들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한국보다는 은행에서, 미국의 대출은행이 네. 은행에서 좀 꼼꼼히 따져요. 와, 우리로 치면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랑 그럼요. 비슷한 건데 네네네. 오히려 이거를 은행 쪽에서 더 봐버린다. 네, 은행에서 봐요. 그 IRS 뭐 국세청에서는 네. 보진 않고 네. 오히려 그 금융기관에서. 네네, 금융기관에서.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LTV를 높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외국인인데 70%나 해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 돈들도 만약에 빌려온 돈이면 좀 너무 그 사람의 불안하죠. 그럼요, 추심이 들어오거나 뭐 청구할 수 있잖아요. 또 과거에 네.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서프라임. 그럼요. 네네. 맞아요. 그 이후에 심사가 심화됐어요. 그 점이 좀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자금 출처 관련해서 네. 증여 이슈도 나와버릴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조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